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인사를 하면 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다시 합니다. 인사를 하면 박수를 쳐야 됩니다. 자, 반갑습니다. 이게 이제 공부 이제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공부 시작 안 하는 사람 박수 안 칩니다. 그리고 또 마칠 시간에도 마친다고 얘기하면 또 이 박수를 이렇게 크게 쳐주셔야 돼. 그래야 이제 오늘 딱 강의할 걸 요만큼 집에 준비해 왔는데 박수리가 크면 이만큼 강의하고 간단 말이에요. 박수리가 없다 그러면 이만큼 하고 간단 말이야. 예? 자, 오늘 새 책이 나왔는데요. 자, 책이 나오면 어디부터 보는 거예요? 자, 표지부터 보면 되겠어요. 껍데기, 표지. 표지가 이쁘죠, 그죠? 민법은 요 빨간색이고 보니까 결혼은 약간 파란색이던데 보니까요. 자, 그 다음 문제 보세요. 한 장을 넘기시면, 자, 어디까지 오냐면, 8쪽 와보세요. 8페이지. 시험 안내. 8페이지 보면 맨 위에 가로지고 3번에 수수료 납부입니다. 원래 오늘 수능 쳐야 되죠, 그죠? 뭐 참 지진 때문에 수능도 연기되고 그렇습니다. 참 애들이 굉장히 개쓸 거예요. 막 책도 뭐 불사시는 애들도 있고, 그죠? 갖다 버린 애들도 있는데 다시 이렇게 되면 참 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좀 공부 좀 잘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더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고,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열받는다고 학교도 안 가고, 그죠? 그 참 문제입니다. 일주일 동안. 자, 혹시 자제분동에서 이번 시험 치는 애 없습니까? 혹시 없어요? 시험 있어요? 이거 참 멍 때릴 것 같아, 느낌이. 애들은 해방이다 시험 치고 나면 이제, 그죠? 해방이 돼도 일주일 동안 해방이 안 되잖아요. 자, 우리는 거기 한번 보세요. 응시 수수료가 1차만 치면 13,700원, 2차만 치면 14,300원, 1, 2차 다 합하면 28,000원입니다. 28,000원을, 시험 28,000원 내야 돼요. 28,000원 비싸죠, 그죠? 반드시 합격해야 됩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와가지고 시험 과목 한번 보겠습니다.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시험 과목이 이제 1차 시험이 1교시 2과목이에요. 자, 동그라미 1번이 부동산 학개론, 우리 어제 그저께 했죠, 그죠? 부동산 학개론이 출제 비율이 85%가 있고, 그 다음에 간평이 15%, 15%라는 건 15점이라는 거예요. 15점 같으면 몇 문제죠? 6문제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민법 및 민사특별법입니다. 그 중에서 부동산 중개와 관련되는 규정만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겠지만 우리 물권법에서 물건은 자, 부동산하고 동산이 있어요. 적지 마시고요. 동산이 있는데 동산은 출제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하고 동산의 가장 큰 차이점이 공시 방법이 달라요. 공시 방법. 자, 남한테 알려주는 방법이 다릅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우리 물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소유권이란 말이에요. 소유권이 뭐죠? 자기 소유물을 많은 거죠. 사용, 수익, 처분하는 거예요. 사용해서 이익을 얻고, 수익에서 이익을 얻고, 처분해서 이익을 얻죠. 그러면 이제 소유권도, 자, 부동산 소유권하고 동산 소유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누가 소유권자라는 것을 알리는 걸 공시라고 해요. 공시. 일반 공중에게 표시해가지고 알려주는 거죠. 그럼 내가 이 집을 살라 그러면, 자, 내가 을이라고 하죠. 내가 이 집을 살려 그러면 누구한테 사야 돼요? 이 집주인한테 사야 되죠, 그죠? 뭐 집주인이 누구냐, 즉 집의 소유권자가 누구냐를 이제 찾아야 되잖아. 그 집에 가서 당신 소유자입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면 이제 공시 방법인 뭘 찾아보면 되죠? 등기부를 찾아보면 돼요. 등기.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합니다. 동산은 이제 가지고 있는 거 점유죠, 점유. 그래서 인도를 받으면 점유를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차이야. 부동산과 동산의 차이는 공시 방법이 다르다. 뭐가 다르다? 공시하는 방법이 다르다. 이겁니다. 이 차이 때문에 부동산하고 동산을 구별하는 거예요. 자, 가치는 어느 게 높아요? 부동산이 높아요? 동산이 높아요?
가격이 뭐가 비싸? 부동산 비싸죠, 그죠? 자, 그럼 가격은 단위야. 거래 단위별로 이제 가격을 매긴단 말이에요. 꼭 여러분들 결혼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그죠? 뭐 필지, 획지 이런 말 쓴단 말이야. 전부 이 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 부동산의 단위는 자 건물은 단위가 뭐죠? 어떻게 헤아리죠? 일동 건물의 소유권 하나. 집 한 채 얼마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토지의 단위는 뭐죠? 토지의 단위는 필이에요. 자 1필지마다 소유권 하나. 1동의 소유권 하나. 그러면 1필지가 얼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걸 알리는 게 이제 등기입니다. 그럼 등기부는 건물은 어느 등기부에 기재하겠어요? 건물 등기부에다가 기재를 하게 되고 토지는 토지 등기부에다가 기재를 합니다. 자, 그래서 동사는 우리 시험 범위에 제외됩니다. 자, 그러면 그 시험 범위 보죠. 1. 민법에 보면은 자, 가로 열고 1 가로 닫고 총칙 중에서 법률행위만 시험 범위에 이제 법률행위라는 개념은 어렵죠. 그 다음 2번에 물권법에서는 뭘 제외한다고 되어 있죠?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입니다. 8개 물권 중에서 질권은 제외됩니다. 그 이유가 질권은 객체가 동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동산을 객체로 못하니까 제외시켰고 그 다음 마지막 3번에 계약법은 채권계약법을 줄임말이에요. 자, 채권계약법 중에서 총칙하고 각 칙에서 3개 매매, 교환, 임대차만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 이유가 우리 공인중개업자가 중개할 수 있는 게 딱 3가지야. 매매, 교환, 임대차만 중개가 가능해요. 나머지는 중개를 못하니까 시험 범위에 제외됐습니다. 자, 그러면 민법 총칙에서 10문제, 물권에서 14문제, 채권계약법에서 10문제에서 34문제가 나와. 그러니까 몇 프로라고 되어 있죠? 85% 내외라고 되어 있죠. 그게 바로 34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특별법이 나오죠. 자, 9쪽이에요. 9페이지. 9페이지. 이번에 민사특별법의 범위 나오죠. 그죠? 민사특별법에 보면 1. 주택임대차보호법 줄여서 주임법이라 그래요. 그 2문제라고 적죠. 몇 문제? 2문제. 그럼 이번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줄여서 집건법이라 그래요. 1문제. 쉽게 해서 공동주택법이에요. 집건법이. 아파트, 연립주택 이런 거. 그 다음에 3번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가담법 1문제. 4번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줄여서 부실법이라 그래요. 이것도 1문제. 가끔 2문제 나옵니다. 1문제 내지 2문제. 마지막 5번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줄여서 상임법 1문제. 특별법은 법은 몇 개예요? 5개죠, 그죠? 5개인데 6문제가 나옵니다. 주임법에서 2문제 나오고 나머지에서 다 1문제씩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되게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특별법은 1. 주임법, 5. 상임법 합하면 결국 주택임대차하고 상가임대차에서 반이 나온다는 거예요. 주임법, 상임법 합해서 3문제, 나머지 가담법 하나, 직권법 하나, 부실법 하나. 자, 그러면 이제 민법은, 항상 우리 이제 걸릴 게 총칙이 10문제나. 작년에 여기 9문제 나왔는데, 10문제. 그 다음에 물권이 몇 문제? 14문제. 그 다음 채권계약법이 10문제. 이렇게 해서 이제 34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 특별법에서 몇 문제예요? 6문제. 이렇게 해서 이제 40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어디서 가장 많이 나와요? 네, 물권법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요거부터 이제 강의를 합니다. 1페이지부터 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이제 쭉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11쪽 펴보세요. 11페이지에 맨 위에 시험 과목란이 나옵니다. 자, 시험 시간을 보죠. 3. 시험 시간 찾았어요? 제 1차 과목이 1교시에 2과목인데 자, 입실 시간은 9시 입실해가지고 시험 시간이 9시 반부터입니다.
9시 반부터 11시 10분까지 100분 주어집니다. 100분에 80문제예요. 개론 80문제, 민법 80문제를 100분 만에 마킹까지 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100분 만에 못하면 안 돼요. 오른쪽 뭐 장애인은 뭐 조금 시간을 더 주죠. 필요 없고요. 그러면 이제 11시 10분에 시험을 마쳤어요. 그러면 2차 시험은 1시간 한 20분 후에 입실 12시 30분까지 입실합니다. 요때 이제 배가 조금 고프신 분은 뭐 김밥을 뭐 조금 드신다든지 그렇게 할 시간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졸립니다. 오후에 시험 칠 때. 아니, 떡을 약간 먹는다든지. 그리고 이제 시험은 1시부터 2시 40분까지입니다. 그럼 뭐 먹겠어요? 뭐 먹겠어요? 공인중개사법하고 공법입니다. 중개사법하고 공법이 이제 100분이 주어져요. 그리고 이제 100분 치고 나면 이제 2차 시험 2교시가 이제 공시법하고 세법입니다. 공시세법이 13시부터 입실해가지고 13시 10분부터 4시까지 26시까지 50분 동안 쉽니다. 시험이 이제 4시에 끝나요. 4시에 끝나고 나오면 1차 가답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1차는 나오는 즉시 가답안이 나와 있고요. 그럼 2차는 한 6시 정도 되면 이제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자 가장 좋은 게 뭐죠? 1차도 합격하고 2차도 합격하는 거죠? 그죠? 여기 합격합니다. 만약에 잘못돼가지고 1차는 떨어지고 2차만 붙었다. 그러면 다시 1차부터 다시 쳐야 돼요. 근데 거꾸로 1차는 됐는데 2차가 떨어졌다. 그럼 내년에 2차를 한 번 더 칠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1차가 훨씬 중요해요. 1차는 반드시 붙고 봐야 돼요. 자, 그래서 1차는 과목이 2과목이죠. 그죠? 우리 개론하고 민법. 2차는 과목이 3과목이죠. 자, 가장 쉬운 게 중개사법.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게 공법. 마지막 세 번째 치는 게 공시법과 세법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여기 이제 100분, 여기 100분, 여기 이제 50분이죠. 자, 이렇게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장을 넘겨보세요. 민법의 출제 경향이 나옵니다. 뭐 정확하게 이렇게는 아닌데 대충 이건 어떻게 했냐면 답을 가지고 이렇게 분류한 거예요. 답을 가지고. 그러면 민법 총칙에서 그 소개 보세요. 소개. 권리변동부터 조건기하 소개가 봐요. 20회부터 10, 90, 11, 999 뭐 되게 10문제 나오죠. 총칙이 10문제입니다. 내년은 그럼 몇 회예요? 29회야. 29회. 29회도 총칙이 한 10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물권법은 자 이제 오늘 들어갈 게 물권법인데 내용부터 보죠. 물권 총론 가끔 가다가 한두 문제 나오고요. 물권 변동이 보통 한 3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다음 점유권 하나 내지 둘, 소유권이 가장 많이 나오죠. 소유권이 3개 내지 넷, 용익물권은 3개, 담보물권 4개 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개가 몇 문제예요? 14개죠. 그죠? 14개 내지 15개. 그 다음 계약법은 항상 법은 총론하고 강론으로 나눠요. 계약법 총론 5개, 계약법 강론 5개 해서 10문제가 나와요. 그 계약 강론에 3개 적어보세요. 계약 강론에 매매, 교환, 임대차입니다. 채권 계약 강론이 뭐라고요?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 해서 5문제가 나와요. 매매, 교환, 임대차 해서 5문제. 그 다음 특별부분 아까 말씀드렸죠. 주임법 둘, 나머지는 거의 한 문제씩 나오고 있어요. 상임법 하나, 직권법 하나, 가담법 하나, 부실법 한 문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칙이 10문제, 물건이 14문제, 계약법이 10문제, 특별법이 6문제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제 가장 많이 나와요? 물권법이 가장 많이 나오죠. 물권법만 다 맞으면 35점 맞춰요. 과락 먹을 일은 없죠. 네, 물권법이 14개 내지 나오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총칙이 가장 어려워요. 총칙이.
여러분들 처음 책상을 막 1페이지부터 본단 말이야. 1페이지부터 보면 마탱이 갑니다. 자, 1페이지부터 보면 안 돼요. 자, 그럼 물건을 안 가봤어. 물건이 어디냐면, 물건법이 202쪽 펴보세요. 202페이지. 폈습니까? 아, 페이지는 맨 밑에 있어요. 페이지는 동그라미 이렇게 있네, 그죠? 202. 우리는 뭐, 나이만 먹었지, 지금, 머리는 초등학생입니다. 자, 법에 대해서는 초등학생. 이게 어디 갔지? 초콜릿가. 자, 그럼 물건법. 그 앞에 한번 보세요. 앞에. 앞장. 앞장 펴보세요. 앞장에 이제 02, 여기 2편이라는 뜻입니다. 제1편이 뭐였죠? 총칙이었어요. 지금 2편이 물건법. 자, 우리가, 자, 민법은, 자, 법, 그러면 이제 권리입니다. 권리, 의무. 자, 권리가 뭐냐, 의무가 뭐냐, 시험에 안 나와요. 자, 권리가 뭐냐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공부하기 쉽기 위해서 이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권세 권자죠? 법이 인정하는 이익입니다. 이익. 의무는 이제 짐, 부담이죠. 부담. 자, 그래서 이익이 좋아요. 짐이 좋아요. 이익이 좋잖아요. 권리가 좋잖아. 그래서 이제 권리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권리 뒤에는 의무가 숨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 권리와 의무는, 자,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100원짜리 동전의 앞에 아라비아로 100이라고 적혀 있어요. 뒤에 100원 이렇게 적혀 있죠? 이게 권리면 이게 의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민법은, 자, 권리를 규정했는데 총 5편으로 이루어집니다. 적지 마시고요. 적지 마세요. 시험은 안 나오니까. 나중에는 당연히 알게 돼. 5편인데 이 권리를 이제 5개로 나누는데 크게 4개로 나눠요. 4개로 나누고 이 권리를 총망라한 규칙을 총칙이라 그래. 자, 총칙은 이 권리를, 권리 의무를 총망라한 규칙을 총칙이라 그래. 그러니까 총칙이 어려운 거예요. 여기는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추상적이다.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자, 사람이라는 게 쉽게 느껴져요. 인간이 쉽게 느껴져요. 사람이 쉽게 느껴지죠, 그죠? 사람보다는 뭐 이렇게 돼? 친구, 남자하고 여자가 나눈단 말이에요. 남자는 이렇게 생겼고, 여자는 이렇게 생겼고. 여기 남자, 여기 여자, 이렇게. 이걸 묶어서 뭐라 그래? 인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 우리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나눈다. 그럼 물건과 채권으로 나눠요. 자, 이 물건과 채권은 이제 사람을 우리가 재산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재산 가지고, 자, 권리, 재산 가지고 이익을 얻는 것은 물건하고 채권입니다. 자, 그러면 뭐냐? 여기 이제 여기까지 우리 시험 범위예요. 물건이 뭐냐, 채권이 뭐냐, 이 시험 범위고, 그 다음에 시험 범위는 아니고 이제 이건 가족이야. 가족을 우리가 친족권하고 상속권으로 나눠요. 친족권, 상속권. 우리 친족은 8촌 이내를 친족이라 그래. 여러분들 촌 있죠, 그죠? 촌이라는 뜻은 요게 이제 마디촌자잖아요, 그죠? 대나무에 칸이라는 뜻이에요. 한 칸, 두 칸. 그럼 한 칸은 이제 이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버지하고 부모하고 자식 사이에 한 칸이잖아요. 1촌이에요. 자식하고 또 자식 사이가 1촌이니까 할아버지와 손자까지는 1촌, 2촌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갑을 놓은 부모하고 1촌, 조부모하고 1촌, 이런 식으로. 이렇게 1촌, 1촌.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존속이라 그래요.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비속이라 그럽니다. 직선으로 간다, 직계존속, 직계비속이라 그래요. 옆으로 형제자매는
형제자매 옆으로 가죠? 옆으로 가는 건 반계라 그래. 반계. 자, 반계. 자, 그러면 자, 부부 사이는 몇 촌이겠어요? 부부는 천수 계산이 안 돼. 왜? 피가 안 통하니까. 그래서 무촌이라 그래. 부부 싸움 뭐 칼로 물베기라 그러죠. 물이잖아. 피가 아니야. 부모는 피죠. 그 촌이에요. 이게 이 족보가 아니고 다 민법에 나오는 거야. 그걸 배우는 게 친족권입니다. 우리는 친족을 몇 촌까지를 친족이라 그래요? 8촌까지를 친족이라 그래요. 그 다음 상속권은 줄였어요. 상속권은 4촌까지입니다. 4촌 이내에 혈족이 상속을 받습니다. 혈족이 아니면 상속이 안 돼요. 혈족이 아니면 이 시기에서 피가 통해야 상속이 되는 거야. 천수가 있어야. 부부는 천수가 없죠. 원래는 상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자, 부부를 가지고 배우자라 그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딱 하면 배우자라는 신분을 얻어요. 그러면 배우자는 이제 상속권에 들어갑니다. 최근에 와서는 이제 이 혈족보다는 배우자한테 상속권을 더 많이 줘요. 왜? 애새끼들이 싸가지 없어가지고 부모 말 안 들으니까. 나이 먹으면 자식이 좋아, 부인이 좋아?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상속을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바람 피면 안 됩니다. 나이 먹을수록. 혼나요, 요새. 그래서 이제 사촌까지 주고 여기다 배우자예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배우자한테는 1.5를 줍니다, 현재. 더 많이 주려고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 통과 안 됐고 배우자한테 1.5를 주고 자식한테 1 줘요. 자, 이걸 배우는 게 우리가 친족과 상속을 우리가 가족권, 신분권이라 그래요. 근데 이거는 우리 시험 범위에 제외됩니다. 우리는 부동산 중개사 시험이지 이 가족, 신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중개할 수가 없어요. 이거 중개하는 사람 누굽니까? 이게 결혼 중개사죠. 그건 결혼 중개업자를 하는 거고. 어제 TV 광고에 보니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걔네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부동산 중개사를 요거잖아요. 요거는 시험 후에 빠집니다. 민법은 결국은 재산과 가족을 가지고 이익을 얻는 것이 민법입니다. 그럼 친족에서 그건 권리 뒤에는 의무죠, 그죠? 친족 의무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배우자가 아프다. 그러면 누가 먹이 살려야 돼? 또 다른 배우자 먹이 살려야죠, 그죠? 애들 부모가 먹이 살려야 되고. 그러면 부모가 있으면 애들이 먹이 살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애들이 안 먹이 살려 요새는. 그래서 배우자는 상속권을 많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새 가끔 이야기 속으로 이런 거 본다든지 또 어제 종방 같은 데 보면 효도권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내 정의하면서 효도 계약을 맺잖아요. 너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를 먹이 살지 않으면 내가 너한테 주는 재산 다시 몰수한다 이런 거지. 효도 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하도 말 안 들으니까 애들이. 네, 어서 오세요. 공부해 보셨어요? 저 압니까? 저 몰라야 되는데 빨리빨리 오세요. 자, 그럼 요거는 우리 시험에 빠져요. 빠지고 여기 대신에 뭐가 들어간다 그랬죠? 요거는 이제 일반법이라 그래. 민법은 일반법. 일반인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돼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민법은. 또 우리나라 국민은 외국에 나가 있어도 우리 민법이 적용이 돼요. 그런데 이 특별법은 달라요. 특별법은 특별한 사람 적지 마시고요. 특별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는 주택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고 상인법은 상가임차인 보호법입니다. 또 특별한 특별사항에만 적용이 돼요. 특별사항. 예컨대 집권법은 아파트나 연립과 같은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는 게 집권법입니다. 집합건물법. 가담법은 특수한 저당권입니다. 이같이 특별한 사람을 보호하고 특별한 사항에만 적용되는 걸 특별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 집에 갑이 을에게 임대를 놨어요. 임대차. 그럼 민법에도 임대차가 있고 주인법에도 임대차가 있고 상인법에도 임대차가 있어요. 이것이 만약에 주택이다 그러면 민법에 이 채권계약에 나오는 임대차가 적용되는 게 아니고
특별법인 주임법이 먼저 적용되는 거야. 자, 이게만 상가다. 상가라면 상임법이 먼저 적용이 돼요. 그러면 주택도 상가도 아닌 예컨대 토지임대차다. 토지임대차는 주택이나 상가가 아니라 민법의 임대차를 적용한다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 그래. 자, 한 개에 대해서 여러 개의 법이 있을 때 무슨 법을 먼저 적용한다? 특별법을 먼저 적용한다는 거야.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 그래, 그걸. 오늘 그걸 이제 배울 게 특별법입니다. 이번 11, 12 과정은 특별법 강의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11, 12는 물권하고 계약법에 대해서 정리를 정확하게 좀 하고요. 기본 용어 정리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이 용어 정리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자, 다른 시간에 뭐 민법을 얘기하고 또 뭐 지상권이 뭐다, 지역권이 뭐다, 그 용어 정리를 안 해줍니다. 어제 그저께 개론 시간에 좀 들었을 거예요. 뭐 소유권 개념 들었죠, 그죠? 여기서 민법에 소유권을 잘 모르면요, 헤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법이 가장 기본이고 목적이 또 기본입니다. 무조건 법자가 들어가면 민법이 가장 기초고 민법이 가장 목적이에요. 항상 속성이 민법이야. 이게 공무원 시험이든 뭐 변호사 시험이든 우리 종교사 시험이든 간평 시험이든 뭐 주택관리사 시험이든 법자가 들어갔다 그러면 민법이 쏘올색이에요. 항상 민법의 시기에 하면 영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민법 하나 뭐 하면 인서울 못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 뭐하러 왔어요? 예? 합격을 왔죠, 그죠? 합격을 하려면 중요한 거 위주로 해야 돼.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제발.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시험 떨어져. 그죠? 너 왜 떨어졌냐?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어. 왜? 아침에 보따리 싸가지고 새벽 한 10시에 나가지고 저녁에 12시에 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예, 옆에 꾀임에 빠져가지고. 너무, 여러분들 종교도 그렇습니다. 종교도 정통법 믿어야지. 이상한 거 믿으면요, 맨날 이상한 거만 하잖아요. 그죠? 집에 있는 자산 다 날리고.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안 나오는 거 이상한 거. 막 책도 많아. 책도 민법책이 막 한 20권 되고. 대한민국의 사이트는 다, 무료 사이트 많잖아요. 그거 뭐, 복사해가지고 이 좋다 그러고, 알기는 많이 알았어요. 답을 못 찍어내.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그럼 바보짓거리 하지 말고, 제발. 어? 저도 이제 그럼 답답하게 그렇습니다. 이제 민법생이 한 2, 3년 한 민법생들요, 뭐, 그걸 듣고 앉았어요. 최고래. 뭐 가나다라 마바사 나앉았고. 그래 놓고는 여러분들. 자, 그렇고 이제 합격을 하려면 이제 물건부터 갑니다. 자, 딱 한 장 넘겨보세요, 이제 그러면. 202페이지에. 자, 물건 이렇게 적습니다. 물건. 자, 그러면 뒤에 법자가 나오는데 법자는 저도 뭐 빼도 좋고 넣어도 좋습니다. 자, 법도 바로 권리야. 물건권 이런 뜻이야. 이거 법자 빼버리면 돼. 그냥 물건. 자, 물건을 적어요. 일단 물건은 요건 적습니다. 지배권. 무슨 권이다? 지배권. 지배에서 이익을 얻는 권리가 물건입니다. 자, 그러면 지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배가 뭐예요? 지배. 꽉 지배한다는 거죠. 지배하려면 지배 객체 같은 말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 자, 민법에서는요, 동의어가 많아. 동의어가 많으니까 동의어는 빨리 외워줘야 돼. 저거는 국어로 봐서는 동의어가 아니야, 절대. 근데 법에서는 동의어라 그랬을 때는 그냥 받아들이란 말이야. 제가 이제 뭐냐면, 제가 잉크야. 유정수는 잉크고, 여러분들은 뭐야? 스펀지예요. 아시겠어요? 잉크가 딱 보시면 스펀지고 빨아들이면 되죠? 스펀지가 왜 빨아들일까 말까? 빨아들일까 말까? 그럼 깽이야. 그건 깽이고, 무조건 빨아들여요. 왜 그럴까? 이러면 하지 마. 왜? 이러면 쓴 게 아니에요. 이러면 시험 떨어지기 시작이에요. 왜? 왜가 필요 없어. 그냥 받아들여. 100%. 이제 받아들이다 보면 이제 왜가 나중에는 해소가 돼요. 아,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구나. 객체 같은 말, 대상입니다. 대상, 객체. 그러니까 지배의 객체, 대상이 있어야 돼. 지배하려면. 자, 우리가 놀려면, 자, 놀 때는 뭐가 있어야 돼? 노는 도구가 있어야죠, 그죠? 장난감이라고 그러잖아. 장난감이 있어야 돼요. 지배하려면 객체 대상이 뭐냐? 바로 물건입니다. 물건의 객체는 물건입니다.
자, 그러면 물건하고 한자를 좀 아시는 분은 물건. 자, 권리는 일단, 권리는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권리 눈에 안 보이죠. 소유권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요. 저당권 안 보이잖아. 근데 물건은 눈에 보여요. 물건. 자, 물건. 여기 보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지우개잖아. 지우개 이게 누군지 소유권자가 누군지는 안 보이잖아요. 자, 물건은 그러면 이거는 이제 물건은 크게 부동산하고 동산으로 나눕니다. 물건은 뭐함으로 나눈다?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눠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 하죠. 어제 그저께 결혼 시간에 부동산은 뭐라고 배웠어요? 에? 어떻게 해요? 배운 그대로. 에? 그렇게 배웠어요? 아, 자, 그렇습니다. 자, 법에서는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자, 요 교재 뒤에 가면 저 뒤에 부록이 나와요. 641페이지요, 보세요. 641 가면 부록에서 관련 조문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찾았습니까? 거기다가 여러분들 그게 있으면 그 뭐야 포스트잇 있죠.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하세요. 관련 조문 한 장 넘겨보세요. 여기 민법 조문 중에서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만 조문을 넣어놓고 있어요. 일단 제 103조 반사회질서 여기가 총칙인데 쭉 넘겨 어디로 오냐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없습니다. 여기는 없는데 우리 민법 이제 99조에 가면 부동산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정확하게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합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부동산은 정확하게 뭐죠? 토지 및 그 정착물입니다. 토지하고 그 정착물. 자, 이렇게 나중에 조문 나오고 오늘 기억합니다. 부동산은 뭐라고요? 토지 및 그 정착물입니다. 한자로서 쉽게 하면 움직이지 않는 재산인데 움직이지 않는 부동산. 자,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대표적인 토지야. 토지가 대표적인 부동산이고 토지의 이제 정착물의 대표가 건물이죠. 자, 정착물의 얘들. 자, 건물, 다음 수목. 그러니까 토지하고 건물만 부동산이 되는 게 아닙니다. 토지는 부동산이고 건물. 그다음 토지가 뭐냐 또 이렇게 돼야 되겠죠. 토지의 반대말이 바다입니다. 바다는 토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바다와 토지의 경계점이 뭐냐 이거죠. 쉽게 얘기해서 밀물시야, 밀물. 그런데 지적법 시간에 배우겠고 토지하고 건물이 대표적인 부동산인데 이 정착물은 건물에 하나지 않습니다. 수목도 정착물에 속해요. 나무 심었잖아요. 다음에 농작물. 농작물도 어느 정도 자라면 부동산입니다. 농작물. 여기 농작물 있죠? 배추 이런 거. 농작물. 그 다음에 자 따지 않은 과일. 사과나무에 있는 사과, 배 이런 것들. 이걸 미분리 과실이라 그래요. 분리하지 않은 과실. 등. 일단 그 정도 맞아.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건물이 정착물의 대표죠. 미분리 과실. 그 다음에 뭐 다리 같은 거 있잖아요. 다리. 이런 것도 부동산이죠. 그래서 이제 객관식 시험에 자 갑니다. 부동산이란 토지와 건물을 말한다. O야 X야? X입니다. O 아니에요. 왜? 건물 말고도 수목, 농작물, 다리, 미분리 과실 등이 있잖아요. 정확한 개념은 뭐죠?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이게 O입니다. 토지하고 그 정착물은 정착은 딱 고정되어서 부착되어 있어야 돼. 근데 여기 조심할 게 이 부동산의 개념은 자 민법하고 학개론이 조금 다릅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학개론은요 이거는 정착된 학문이 아니야. 학개론은 막 아무거나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좀 다릅니다. 자 민법에서는 우리 99제로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이게 부동산이야.
결국 동사는 뭐야? 부동산이 아닌 물건. 부동산이 아닌 물건이 바로 동산입니다. 부동산이 아닌 물건. 그럼 대표적인 애들, 부동산이 아니니까 대표적인 애. 자, 우리 조심할게. 동물, 의류, 이런 것도 동산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 움직이는 물건들은 다 동산이에요. 개새끼, 소새끼, 말새끼 전부 동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좀 외우셔야 될 게, 자, 물건이 아닌 거. 물건이 아닌 거. 물건이 아닌 거. 자, 조심하면 사람, 인간. 사람은 물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사람은 물건의 객체가 아니죠. 그 다음 권리. 권리도 물건이 아닙니다. 사람하고 권리는 물건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자, 대표적인 물건이 아닌 게 뭐죠? 사람, 권리, 그 다음 바다. 바다는 물건이 아닙니다. 사람, 권리, 바다는 물건이 아니다. 이 정도는 기억을 좀 하고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 봤지만 물건에서 가장 대표가 소유권이라 그랬어. 소유권. 자, 어디로 오냐면, 자, 조문지 와보세요. 211조 648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부록. 찾았어요? 648페이지에 제 211조 찾았습니까? 소유권의 내용 찾았어요? 자, 소유권 내용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건 암기가 돼야 돼. 자, 소유권의 개념은, 자, 소유자는, 자, 소유권은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입니다. 자, 자기 소유물, 예컨대 갑이 이 가옥의 소유자다. 그럼 자기 소유면 가옥이죠. 자기 소유물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권리입니다. 사용 수익을 묻고 처분을 묻습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사용 수익을 사용 가치라 그러고 처분을 교환 가치라 그래요. 그래서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를 지배하는 권리가 소유권이에요. 물건의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를 지배하는 권리가 소유권입니다. 자, 소유권의 개념 기억해야 돼요. 자기 소유물을 말한 거다. 사용, 수익, 처분하는 권리가 소유권입니다. 그럼 물건이란 말이 어려우면 소유권을 바꿔 읽으면 돼. 물건의 대표가 뭐라고?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예외적인 거. 192조 앞으로 돌아옵니다. 192조 646페이지 부록. 192조에 점유권 나오죠. 찾았어요?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자, 제1항. 물건을, 그럼 물건이니까 적어봐. 뭐죠? 부동산하고 동산. 물건을 어떻게 지배한다?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자, 부록입니다. 646페이지. 점유권의 개념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권리입니다. 점유권은 뭐라고요? 물건을, 이때 물건은 자기 소유물일 수도 있고 남의 물건일 수도 있어요. 하여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권리가 점유권입니다. 점유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거. 자기 물건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남의 물건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도둑놈은 남의 물건을 훔쳐서 가지고 있죠. 그것도 점유권자입니다. 다음. 그럼 정리를 하나 한다. 자, 물건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물건은 지배권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배권인데 어떻게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이제 점유권. 점유권은 적지 마시고 192조에 점유권의 개념이 뭐죠? 객체인 물건. 물건을 뭐 하는 거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권리입니다. 자, 사실상 지배하는 것은 소지한다는 거예요. 소지 원인은 따지지 않아요. 소지 원인은 불문한다. 불문하고 가지고 있는 권리죠.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있음, 가지고 있다. 여러분 현재 뭐 가지고 있어요? 볼펜 가지고 있잖아. 그럼 여러분은 볼펜의 점유권자야. 또 책 가지고 있죠? 책 점유권자. 안경 점유권자. 내가 소유자로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친구한테 빌렸어요. 이 책을 친구한테 빌렸어. 그럼 소유권자는 누구냐? 친구죠. 점유는 내가 하고 있어. 내가 점유하고 있는 거야. 친구한테 빌려서 가지고 있던, 내가 다른 물건을 훔쳐서 도둑놈으로 가지고 있던 점유권이죠. 길거리 가다가 이제 분실물을 내가 주웠어. 습득해서 가지고 있던, 현재 가지고 있으면 무슨 권을 취득한다? 점유권을 가집니다. 점유권 대표적으로 도둑놈도 점유권이 있다. 도둑놈 훔치는데 도사입니다. 소유자도 점유권이 있다. 임차인도 점유권이 있다 이거죠. 이것에 조금 이따 나오겠죠. 반대말이 이제 본권이야.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본래의 권리, 정당한 지배권입니다. 정당한 지배권. 이 본권, 정당한 지배권. 정당한 지배권은 크게 이제 소유권하고, 적지만 조금 이따 나와요.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으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제 소유권을 이제 나중에 등기부에 갑구에 기재합니다. 제한물권은 등기부에 을구에 기재하죠. 소유권의 개념 뭐였죠? 자기 소유물 많은 거라 그랬죠? 정당하게 사용하고, 정당하게 수익하고, 정당하게 처분하는 권리입니다. 사용은 책에다가 낙서하고 적어가지고 내가 시험에 합격해서 이익을 보고, 남한테 빌려줘가지고 임대료 받아서 이익 보고, 팔아가지고 돈 받아서 이익 보는 거죠. 그래서 지구상에서 소유권이 가장 강력한 권리죠. 모든 권리는 소유권에서 나와요. 이 기초죠. 쉽게 하면 샘물이면 샘물.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이 집의 소유자가 갑이에요. 그러면 소유자는 갑은 소유권자, 줄여서 소유자라 그러죠. 이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임대해 놨어요. 그럼 을이 이제 새 들어온 사람이 그 누구죠? 임차권자죠. 사용 수익은 임차권자가 가지고 있고 처분권은 갑이 가지고 있는 거죠. 갑이 또 이 집에 은행에 가서 돈 빌리고 저당권 설정했어요. 저당권자 A은행. A은행은 저당권자고 갑은 소유자고 을은 임차인이죠. 이와 같이, 그리고 나중에 나오겠죠. 이 사람은 직접 점유권 가지고 있죠. 이런 권리들이 다 소유권에서 나오게 돼요. 자, 그럼 이 사람을 이제 다른 권리를 만들어주는 사람을 설정자라고 그래. 자, 이렇게는 이 사람은 설정자. 근데 임차권 설정자, 저당권 설정자만 전세 났다 그러면 전세권자가 병이라면 전세권 설정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런 이제 권리들은 다 어디서 나왔죠? 소유권에서 창출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소유권을 가장 많이 출제하죠. 작년에도 세 문제 출제하잖아요. 자, 결국은 물권은 소유권 배우는 데야, 소유권. 소유권이 원칙이고 나머지는 예외적 현상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 돌아와 보자. 자, 물권이란 말이 어려우면 소유권을 바꿔 읽어요. 자, 보죠. 202페이지로 돌아왔어요. 그럼 맨 위에 01 물권법 일반에서 물권에다 뭐라고 적으라 그랬죠? 지배권. 자, 물권은 지배하는데, 그러면 지배해야 돼. 가로 열고 2번 내려오면 의 필요 없고, 물권법의 특징은 줄거져 있네요. 물권은, 자, 물권은 대표적인 애적 소유권을 바꿔 읽어요. 물권이란 말이 아직 안 들어 물어봤고 읽는다? 소유권. 소유권은 특정의 물건, 요게 일물입니다. 일물, 한 개의 물건을 특정물이라 그래. 아까 일물은, 건물은 뭐죠? 일동, 토지는 뭐죠? 일필, 요게 일물이라고, 일물. 이 특정된 일물, 특정의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배타적 이익을 얻는 권리입니다. 지배해서 배타적, 같은 말, 독점적 이익을 얻는 권리입니다. 자, 1. 물권의 객체는 첫째 줄 줄거세요. 물권의 객체는 동글배쳐 원칙적으로 특정 독립의 물건입니다. 특정 독립의 물건이 바로 일물이야, 일물. 자, 그런 점을 조심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개념 나오죠. 자, 물건이란, 물건, 유체물 및 형체가 있는 물건을 유체물이라, 및 전기 기타 관리 가능한
자연력을 의미합니다. 자, 물건은 뒤에 관리 가능한 자연력을 물건이라 그래. 관리가 가능해야 물건입니다. 자, 그러면 자, 물건 그렇게 기억하고요. 그럼 물건이 아닌 거 적어보세요. 아까 물건이 아닌 거 뭐라 그랬죠? 관리가 불가능한 거. 인간, 권리, 바다는 물건이 아닙니다. 자, 물건이 아닌 거 뭐라고 그랬죠? 사람, 권리, 바다는 물건이 아니야. 그러면 사람이나 바다나 권리는 소유권의 대상이다, 대상이 아니다? 소유권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 거기까지만 기억하고 예외는 아직 보지 마세요. 자, 파란 색깔 가로 열고 2번 가로 닫고 지배권입니다. 지배권. 자, 지배권은 배타적인 독점권을 지배권이라 그래. 지배권이 뭐라고? 배타적 독점권이라고 적어. 배타적 독점권. 배타적 독점권. 자,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해서 직접적 지배인데, 기억, 직접 지배한다는 것은 타인, 다른 사람의 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물건으로부터 일정한 이익을 얻는 것을 뜻합니다. 그 일정한 이익이 뭐죠? 아까 소유권은 뭐죠? 사용, 수익, 처분이라는 거죠. 예컨대 나오죠. 예컨대 갑이라는 사람이 그의 주택을 소유한다고 할 때, 자, 갑이 이제 소유권자야. 소유권자는 이 세상에 누구의 도움 없이도 그의 주택을 뭐 할 수 있죠?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소유권이죠. 소유권. 자, 그러면 소유권은 뭐죠? 자기 소유물을 누구의 도움 없이도 직접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이게 소유권. 거기까지만 기억하고 우측 갑니다. 2번 배타적 지배 동의어. 독점적 지배입니다. 배타적 지배 같은 말이 뭐라고? 독점적 지배예요. 독점적 지배.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물건을, 자, 갑이 소유자입니다. 갑이 소유자, 이 물건을 많은 사람이죠. 갑은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죠. 그럼 이 사람이 독점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하니까 어른 이 건물에 지배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한 개의 물건에는 소유권은 몇 개만 있는 거야? 한 개만 있는 거야. 그걸 나중에 나오겠지만 일물 일소유권주의라 그래. 한 개의 물건은 소유권 한 개만 존재해야 돼. 한 개의 물건은 두 개의 소유권이 존재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배타적 지배, 독점적 지배라는 거예요. 독점적 지배. 그래서 이제 이게 도대체 배타적인 지배를 하는데, 그러면 누가 지배권자라는 걸 알려야 되죠. 그죠? 거기 아까 뭐라고 그랬죠? 공시방법이라고 그랬잖아. 자, 그럼 밑에 A번 공시방법입니다. 자, 공시방법은 물건의 배타성 같은 말, 독점성은 제3자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물건에 어떤 물건이 성립하는지를 외부적으로 알려야 될 필요가 있죠. 그 공시방법 지금 기억한다. 부동산은 공시방법이 뭐라고? 등기입니다. 등기.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등기부를 보면, 자, 이 물건을 표시하는 게 표제부입니다. 등기부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어요. 몇 부분? 세 부분. 자, 표제부. 자, 표제부에 보면 이 건물의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이렇게 돼 있어요. 토지 등기부는. 내 토지 등기부는 토지가 돼 있죠. 토지 등기부는 이런 지목이 들어가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럼 여기다가 이제 갑구는 소유권자, 소유권. 소유권 어디다 등기한다? 갑구죠. 여기다가 이제 제일 먼저 소유권 보존, 소유자 갑. 그러면 일물 일소유권주의죠. 토지라면 일물 일소유권주의.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이 아닌 것은 을구에 기재합니다. 을구는 없는 경우도 있죠. 자, 그래서 반드시 있는 것은 뭐죠? 표제부 갑구입니다. 을구는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원래는 요 세 개로 이루어지는데 을구는 없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게 이제 기억한다. 부동산은 공시방법이 뭐다? 등기. 동산은 공시방법이 뭐다? 점유입니다. 점유는 가지고 있는 거죠 하면 돼요. 점유가 뭐라고? 가지고 있는 것, 소지하고 있는 게 점유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뭐 점유하고 있어요? 볼펜, 책,
공책 점유하고 있죠. 현재 이 물건이 내 거다라고 남한테 공시하는 거야. 그게 점유예요. 대개 보면 점유한 사람이 소유자가 되는 경우 거의 80~90% 넘어요. 그래서 대개 동사는 점유자가 소유자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B, 일물일권주의. 쉽죠, 그죠? 한 개의 물건에는 소유권이 한 개만 존재한다는 걸 일물일권주의라 그래요. 땡땡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의 물건, 줄이면 일물이죠. 일물 위에는 앞의 물건과 동일 내용을 갖는 물건은, 그 물건은 소유권이라는 뜻이야. 다시 성립할 없고 심표. 거기까지만. 자, 이 건물에 소유권자가 갑이다. 그러면 소유권은 갑 혼자지 을이 소유권자가 될 수 없죠. 만약에 을이 소유권자가 되려면 뭐 해야 돼? 매수해서 등기를 자기 앞으로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일물에는 일 소유권만 존재하는 걸 일물일권주의라 그럽니다. 자, 그럼 정심하고 다음 페이지 가죠. 3번 절대권입니다. 물건은 무슨 권? 절대권입니다. 자, 절대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절대권이라 그래요. 한번 읽어보죠. 물건은 어려우면 소유권을 받고 읽어요. 물건이란 말이 나오면 아직 뭘로 받고 읽는다? 소유권으로 받고 읽으면 쉬워요. 초보자 입장에서는. 소유권은 특정의 상대방이 없고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입니다. 자, 현재 볼펜의 여러분들이 소유권자죠.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거 내가 소유자다 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게 절대권이에요. 근데 반대로 채권은, 자, 이제 채권 조금 보겠습니다. 자, 물건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채권이야. 물건은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가 물건이야. 지배권입니다. 채권은 채무자, 사람,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입니다. 청구권은 채권, 청구하는 권리야. 청구권. 요구한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죠. 채권을 만드는 대표적인 예가 매매 계약입니다. 자, 갑이 이 건물의 소유권자예요. 그러면 소유권인 갑은 이 건물 뭐 하고 있죠? 배타적으로 뭐 한다? 독점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을이 이걸 샀어. 나한테 팔아라 라고 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매도인이라 그래. 무슨 도인? 매도인.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매수인이라 그럽니다. 대개 이제 우리 실무에서는 매도자, 매수자 이런 말 많이 쓰는데 법률 용어는 매도인, 매수인입니다. 매도인, 매수인. 사는 사람이 매수인이야. 그러면 이 집을 샀으니까 이제 이 사람은 어른갑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가지는 매수인을 채권자입니다. 매수는 뭐죠? 채권자야. 무슨 채권은 뭐죠? 청구권이야. 청구권의 내용이 뭐냐?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거죠. 을이 갑한테 전화해서 소유권 이전해달라라고 청구하는 권리야. 청구하니까 을이 응해줘가지고 갑이 을에게 등기부에다가 여기다가 등기부에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딱 해주면 을이 소유권자가 되는 거예요. 자, 갑구에 한번 가보죠. 갑구의 현재 소유자는 갑이죠. 그럼 이제 갑과 을이 등기소에 가서 이 사람이 소유권 이전 청구를 하니까 갑이 응해가지고 이 사람은 의무자죠. 채무자. 의무자, 채무자. 뭐 해줄 채무자? 소유권 이전해줄 채무자. 채권자와 채무자가 등기소에 가서 등기 신청하면 등기를 여기 등기해준다. 이 소유권 이전. 그다음 이 사람은 이제 매수인이 소유자가 되는 거죠. 소유자을 그리고 여기다가 자 채권 계약한 날짜, 요 계약한 날짜를 적어줘야 돼. 근데 날짜가 2018년 1월 1일이다. 매매 계약한 날짜. 요걸 이제 나중에 배우겠죠. 요게 채권행위라 그래요. 그럼 채권행위라니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발생한다. 이게 채권자죠. 딱 등기해서 소유자을 그러면 물권자가 되는 거야.
요 채권은 어디로 가기 위한? 물건으로 가기 위한 요건 수단이고 원인이에요. 다시 정리한다. 채권은 뭐다? 채권은 원인, 수단입니다. 그다음 물건, 등기는 물건이죠. 물건은 뭐죠? 원인의 반대말이 결과, 목적이죠. 자, 그래서 채권은 뭐다? 원인, 수단이고 물건은 결과, 목적입니다. 나중에 등기부 시간에 배우겠지만 요걸 등기의 목적이라고 그래요. 목적, 결과죠. 요걸 채권행위라고 그래요. 원인, 결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 법에서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 원인 없이 결과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채권은 원인이고 물건은 결과다. 인과관계가 있다. 인과관계. 수단과 목적이다. 자, 그럼 매매 계약을 하는 목적은 뭐 되려고 매매 계약하는 거야? 뭐 되려고? 소유권자, 물권자 되려고 매매 계약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매도인은 자, 조심해야 돼. 물건으로 봐서는 소유권 이전해 줄 의무자예요. 거꾸로 돈 만약 1억에 팔았다면 돈으로 봐서는 이 사람이 채권자가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채무자가 되고, 을은 뭐 해줄 의무죠? 1억 지급할 의무자. 갑은 1억, 이거는 매매 대금 지급 청구권자죠. 그래서 채권 채무는 조심할 게, 을도 채권 채무를 가지고 갑도 채권 채무를 가져요. 자, 좀 머리 좀 보죠. 적지 마시고. 이게 왜 그럴까? 그러면 이제 골치 아파요. 자, 이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을은 무슨 권리를 가진다 그랬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가져요. 을은 1억에 팔았다고 을은 뭐 달라? 돈 달라는 거죠? 대금 1억이죠? 1억 지급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가져요. 결국은 을도 채권자고 갑도 채권자예요. 자, 그런데 이 건물, 물건으로 보면 누가 채권자야? 을이 채권자죠. 돈으로 보면 누가 채권자야? 갑이 채권자야. 근데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는 물건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물건 가지면 누가 채권자야? 매수인이 채권자, 매도인이 채무자입니다. 지금 바로 외운다. 누가 채권자야? 매수인 채권자, 매도인 뭐죠? 채무자. 이렇게 외웁니다. 그러니까 매수인의 채권은 뭐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 매도인의 채무는 뭐죠? 이걸 반대로 바꾸면 돼. 소유권 이전 의무. 소유권 이전해 줄 의무. 자, 지금 바로 외워줘야 된다.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매수인의 채권이 뭐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 매도인의 의무가 뭐죠? 소유권 이전 의무. 자, 그러면 소유권을 파니까 소유권이야. 만약에 전세권을 팔았다면 전세권 이전 청구권, 지상권을 팔았다면 지상권 이전 청구권, 임차권을 팔았다면 임차권 이전 청구권, 이렇게 돼요. 그걸 통틀어서 그냥 소유권으로 갑니다. 자, 매도인의 의무가 뭐죠? 의무가 소유권 이전해 줄 의무. 매수인의 채권은 뭐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 자, 그러면 요걸 외웠다고 치고 교과서 와보세요. 그 3번의 절대권 밑에, 자, 두 번째 채권은 특정 의무자에게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입니다. 특정 의무자가 여기서 누구예요? 갑이죠. 특정 의무자 갑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상대권입니다. 청구권이니까. 자, 다시 간다. 물권은 절대권이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직접 주장할 수 있어요. 왜? 지배권이니까. 채권은 누구한테만 주장하는가? 딱 한 사람 누구? 특정 의무자에게만. 특정 의무자. 매매 계약이라면 누구한테만? 매도인에게만 소유권 이전해달라고 청구하는 거야. 자, 을이 갑한테 이 집을 샀어요. 근데 을은 갑한테 소유권 이전 청구를 하지 않고 길거리에 가는 저 병을, 아저씨, 그거 소유권 이전해 주세요. 그럼 미친놈이라 그래. 아시겠죠? 그죠? 채권은 누구한테만 주장해야 돼? 특정 채무자에게만 주장하는 상대권이야. 물권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장하는 절대권입니다. 자, 그 정도 기억하고 밑에 그 참고가 나와요. 물권과 채권에 비교해서 물권의 대표적인 저거, 물권은 소유권. 소유권. 물권의 얘가 뭐라고요? 소유권.
그 다음에 채권의 대표적인 매수인의 뭐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 매수인의 채권이 뭐야? 소유권 이전 청구권. 그렇게 비교하면 쉬워요. 일단 왼쪽에 물건만 먼저 기억합니다. 자, 물건은 자 어디 나오냐면 그 강행규정 밑에다가 2번 절대적 직접 지배권이고 절대권이고 직접 지배권. 3번에 물권 법정주의가 지배한다. 자, 공시가 필요한데 공시 방법 적어보세요. 부동산은 공시 방법이 뭐였죠? 등기. 동사는 공시 방법이 뭐였죠? 점유권 외워주시고. 자, 그렇게만 기억하고. 그 다음 오른쪽에 보세요. 맨 위에. 가리고 3번. 제가 강의하는 건 읽지도 마세요. 오른쪽에 물권의 체계는 1. 물권법 총칙. 조금 더 배울 거. 2번 물권법 각칙. 각칙의 1번 점유권.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권이라고 그랬죠. 사실상 지배권. 소유권은 뭐죠? 소유권은 자기 소유를 말한 거죠. 사용, 수익, 처분하는 권리입니다. 자, 이제 조금 이따 배울 겁니다. 그 두 개만 일단 기억하고, 밑에 큰 2번, 물건의 종류 나오죠. 예, 조금 쉬었다가, 그 물건의 종류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죠.